오늘 당신이 만든 하루가 궁금합니다. 작지만 큰 삶의 공방, 소소공방 문을 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없는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요? 오늘은 경제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주실 임선규 재무관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비 경제 매니저 임성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돈비요?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네네.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린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하늘에서 돈비가 막 쏟아진다는 뜻인가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돈비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돈워리 비해피 경제 매니저의 줄임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비 매니저와 함께하는 소소 경제. 앞으로 참 기대가 많은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준비해 오셨나요? 그 전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봐 주시겠어요? 분리 과세, 재무설계 ISA 계좌 아트테크, 기준금리, 테이퍼링, 이 무슨 경제 관련 단어 같은데? 그 중에 아는 게 몇 개 있어요? 아는 거 요거 기준금리 요거는 민감하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세운 금리 아닌가요? 기준금리는 그 뭐 연방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왜 이렇게 뭐 그거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왜 0.5% 올리면 뭐 우리도 0.75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서 아는 거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금리가 요즘 많이 인상된다고는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준으로 딱 왜 우리 은행에 대출 받거나 이럴 때 그런 건가?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네. 네. 재무설계. 이걸 어떻게 뭐 말 그대로 재무를 설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거 재무 설계해 준다고 막 전화도 많이 와요. 재무 설계는 우리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주 하는 재무 설계. 재무, 돈, 설계, 돈을 설계해준다? 그런 컨설팅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였지? 분리과세? 이거 뭐지? 분리수거도 아니고. 저렇게 오해하실 과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리과세 말 그대로 단어들이 분리과세 있다 아니에요? 보니까. 딱 분리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다가 세금 때리는 거. 어우.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분리과세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요거는 좀 생소하고요. 아트테크?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재테크랑 아트, 뭔가 예술 작품을 이용해서 재테크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네. 모르겠어요. 테이퍼링은 아마 그리고 많이 테이퍼링. 접해보지 못하셔가지고 좀 요거는- 어려운 경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추측을 못 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설명 못 하겠어요. 잠시만요. 근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들어본 것 같은. 네. 다 생소한 게 많지요. 생소한 게 많아요. 테이퍼링. 아유, 정말 남의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쵸. 물어봐도 잘 대답 못 매우 하겠는데요. 어렵죠. 네네. 아마 경제 공부를 하실 경우에는 꼭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봤을 만한 단어들이긴 한데요. 네. 또 아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또 모르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알쏭달쏭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들어본 경제 용어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많이는 모르겠고요. 네네. 제가 주말 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아트테크는 네네. 예술 작품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투자하고 나중에 네네. 거기서 좀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보통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하니까 네네. 그거를 선뜻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조각을 사서 네네. 갖고 있다가 소유주로 있다가 나중에 그 값이 오르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얻어서 재테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재테크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그럼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나왔었던 경제 용어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르쳐드릴 내용들이니까요. 저희 소소경제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또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잘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네네. 경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사실 돈은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올바르게 소비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이라든가 국어, 사회 이런 학문적인 부분들은 많이 배워요. 하지만 경제 교육을 이렇게 따로 배우는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초를 좀 탄탄히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화면에 주요국의 경제 이해력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네요. 특히 우리보다 GDP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인도네시아나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금융 이해력 점수가 낮은데 왜 이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우리가 기초를 좀 탄탄히 경제 교육을 좀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진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력이 있고 잘 따라가고 잘 실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러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라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후 설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돈비 매니저님, 그럼 네네.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이 있죠.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집도 좋은 설계에서 탄생하듯이 우리 가정 경제도 튼튼하게 이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재무 설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무 설계라고 하면 어떠세요? 많이 좀 들어보신 용어인가요? 잘 몰라서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네네네. 맡겨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법도 좋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기기 전에 내가 좀 알아야 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공부를 잘 하신다라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무 설계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요? 재무 설계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재무 설계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을 벌게 되면 이 소득에 맞게끔 지출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노후 설계까지 잘 해야 되는 게 바로 재무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번 돈과 그 번 돈을 잘 관리하고 네네.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계를 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단계가 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나의 재무 목표를 세워라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100억을 벌 거야 이런 꿈을 설계를 한다 하면 네네네. 너무 거대하고 장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재무 설계는 그 원대한 목표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은행의 시중금리가 막 10%에서 15%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재테크, 재무 설계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만 하면 알아서 자산이 늘어났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저금리의 상황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우리가 정확한 재무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는 100억을 모으는 것은 좀 과대한 꿈이군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를 이제 시작을 했으면 네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나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라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기 건강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어떤 운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재무도 나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지 네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가지로 나눠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유동성, 두 번째는 부채 관리, 세 번째는 저축 계획, 네 번째가 바로 보험 점검입니다. 아, 네. 나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부채 관리, 저축 계획, 보험 점검. 결국은 내가 빚이 얼마나 있고 가진 돈은 얼마이고 그리고 내가 들어놓은 보험은 무엇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동성의 경우에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현재 되고 있느냐. 즉,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유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게 되겠죠. 그 소득이 끊겼을 때 우리가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유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 달 평균 그 생활비의 3배 이상이 비상 예비 자금으로 있으면 우리가 재무 건전성으로는 매우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저축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비비가 없으면 그런 돈들을 갑자기 깨야 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 예비비 만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 보통 남편들이 몰래 감춰놓은 비상금 뭐 이런 의미하고 같은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 비상금도 아내분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축과 비상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축은 이런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비상 예비비는 그런 거와 별도로 정말 비상시에 내가 정말 한 3개월 정도 쉬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비용 아니면 갑자기 크게 뭔가에 그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축과 투자를 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저축과 비상 예비 자금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비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다면 약 3배, 한 3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의 건강 상태와 더불어서 네네. 재무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채 관리. 부채는 말 그대로 빚이라고 하죠. 빚이죠. 네. 네, 그래서 요즘 가정 경제에 빚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빚이 없으면 우리가 부자다라고 할 정도로 빚이 없이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가계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분기 가계 부채를 보니까요, 1,800조가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이런 많습니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걱정되네요. 엄청 큰 금액이 지금 현재 가계 부채로 차지하고 있다. 그럼 가정 경제가 매우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비상시를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고 늘 약간의 그 빚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그 약간의 빚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게 건전한 대출이신지 아니면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건전한 대출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저금리 대출 아니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을 우리 건전한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꼭 피해야 될 대출이 있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해야 되는 대출? 네.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금융권이 너무 숫자가 커질수록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금융권이나 이제 이런 그 고금리 대출 있죠. 이런 대출은 피해야 될 대출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금액을 빌려가지고 갖고 있는 대출. 맞습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인 대출, 그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있죠. 네네. 예, 이런 대출 등의 같은 경우는 급하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 대출이 있다라면 이게 건전한 대출인지 피해야 대출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과해도 되지 않을까 저축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세 번째 기준 저축 계획인데요. 저축 계획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저축 계획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못 하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월급 빼기 저축 이코르 지출. 보통은 자기가 버는 거를 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쓴 다음에 나머지를 저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습관입니까? 아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저축의 습관은 먼저 쓰고 저축하시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고 남은 돈을 쓰시는 방법. 이게 저축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실제로 그렇게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험 점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은 그 한 달에 월 보험료를 얼마로 내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네네. 한 4개 정도의 보험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2018년도 그 기획재정부와 금융소비자 그 연맹이 전국에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그 보험료 부담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의 가구당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요 무려 11.8건. 그러니까 약 12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또 12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월 소득의 20%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아까 제가 언뜻 한 서너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좀 과한 거 아닌가요? 11건이면은? 과하죠. 보험도 대출처럼 우리가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보험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할까요? 보험 점검은 일단 나의 이제 소득 대비 보험료가 현재 합리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종신보험을 혹시라도 연금보험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시진 않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내가 보험을 갖고 있다라면 나의 지금 목적에 맞게끔 가입하고 유지 중인지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보장 규모나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은 현재 나한테 적정하고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자기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초부터 튼튼한 가정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수업 주제인 재무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돈비 매니저께 꼭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가 경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소소 경제에 답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집, 그다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 그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있는 저녁 밥상, 그리고 즐겁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TV, 그다음에 혹시라도 심심할 때 꺼내서 읽어볼 수 있는 소설책.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가정 경제가 최소한의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소한 행복을, 일상생활의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방송에 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경제, 잘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소소경제.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돈워리 비해피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소소경제였습니다. 이제 소소공방 문 닫을 시간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